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젊음은 태도의 문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젊음은 몸의 탄력이나 흰 머리의 개수가 아니라 매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늙어서 노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을 멈추기 때문에 늙는다. 얼마나 깊은 말입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쉰을 넘겨도 여전히 눈빛이 반짝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 30인데도 이미 인생을 다 산 듯 지쳐 보이죠. 그 차이는 단순히 해가 몇 번 바뀌었는지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여전히 나는 배우고 싶다, 나는 즐기고 싶다라는 불꽃이 살아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는 첫 번째 태도는 바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다 알아라는 마음이 아니라 아직도 모르는 게 많구나. 그래서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이를 넘어서는 젊음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젊어지는 첫 번째 태도는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젊음을 지키는 비밀은 멋진 피부 관리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단순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왜라고 묻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그래 묻죠. 그 끊임없는 질문이 아이를 자라게 하고 세상을 배워가게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질문을 멈춥니다. 이제 다 알지 않았나, 괜히 물어보면 창피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에 대한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죠. 하지만 젊음을 오래 간직한 사람들을 보면 다릅니다. 70대에도 스마트폰을 배우겠다고 복지관에 나가고 손주가 하는 게임을 함께 배우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며 소통하는 할머니. 이런 분들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속 호기심이 그들의 젊음을 지켜줍니다. 사무엘 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맞습니다. 젊음은 태어난 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라는 체념이 아니라 이건 뭐지? 내가 해볼 수 있을까? 나도 배워볼까라는 질문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 물음표 하나가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삶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호기심이 결국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다 보면 엉뚱한 실수도 하고 예상치 못한 즐거움도 생기거든요. 그 웃음 속에서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젊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태도는 바로 웃음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삶을 열어주었다면 웃음은 그 삶을 더욱 즐겁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마음이 젊어지는 두 번째 태도는 웃음을 가까이 두는 사람입니다. 호기심이 마음을 열어 젊음을 지켜준다면 그 마음을 더욱 환하게 만드는 건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비타민이죠. 과학자들은 웃을 때 뇌 속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또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웃음은 그냥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젊음을 유지하는 생명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느 시니어 동호회에 가면 늘 유모왕으로 불리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나이가 80을 훌쩍 넘으셨는데 모임에 들어오실 때마다 먼저 농담을 던지십니다. 나 아직도 청춘이야.
다만 청춘이 좀 오래 살았을 뿐이지 하고 웃으시는데 그 순간 모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모두가 배꼽을 잡고 웃고 그 웃음이 사람들 사이의 거리마저 순식간에 좁혀 놓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그의 말처럼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따져볼 때 웃음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날은 결코 헛되지 않은 날입니다. 그런데 웃음의 진짜 힘은 혼자만 즐겁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웃음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어느 모임에서든 웃음이 많은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웃음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기장 같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젊음을 지키고 싶다면 우리 일상 속에 웃음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드라마 한 편을 보다가 피식 웃어도 좋고 지나가는 강아지의 장난스러운 모습에 미소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웃음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은 가벼워지고 얼굴은 밝아지고 삶 전체가 한층 젊어집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결국 새로운 인연을 불러옵니다. 웃는 얼굴에 사람이 모이고 즐거운 대화가 관계로 이어지죠.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질 젊음의 비밀은 바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웃음이 있으면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친구가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젊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젊어지는 세 번째 태도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웃음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라면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새로운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새로운 친구 사귀기는 힘들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면 언제든 새로운 인연은 찾아오고 그 인연이 우리의 마음을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분은 60대가 되어서야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내가 여기서 어울릴 수 있을까 하고 망설였지만 노래가 주는 힘은 세대의 벽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그곳에서 20대 대학생들과 함께 연습을 하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세대 차이가 아니라 세대의 다리가 놓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은 친구들과 함께 웃고 노래하다 보니 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에너지를 닮아가더라.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젊어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혼자는 고요하고 편안할 수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활기를 느끼고 더 많이 웃고 더 깊이 살아있음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관계는 꼭 대단한 만남일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도, 동호회에 나가서 처음 만난 사람과 차 한 잔 나누는 것도 모두 새로운 인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만남들이 쌓여서 우리의 일상에 색을 입히고 마음을 젊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선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새로운 모임에 발을 들이는 것, 익숙하지 않은 대화 속에 자신을 열어놓는 것. 이 모든 게 도전이죠. 하지만 그 도전이 바로 마음을 젊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질 젊음의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 작은 도전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음의 시계를 멈추지 않게 해줍니다. 마음이 젊어지는 네 번째 태도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마음을 젊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더욱 빛나게 하는 건 바로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전을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도전이야말로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마음의 선택입니다.
80세에 처음 마라톤에 도전해 완주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분은 젊었을 때도 운동을 크게 즐기지 않았지만 은퇴 후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끼고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km만 뛰어도 숨이 차올랐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42.195km를 완주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야 나는 내 나이가 단지 숫자라는 걸 깨달았다. 또 어떤 분은 70대의 붓을 잡고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서툴러 색이 번지고 선이 삐뚤빼뚤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5년 후 드디어 자신의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죠. 그날 그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그림을 본 사람들이 미소 지을 때 나는 다시 젊어진 기분이 들었다. 도전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젊다. 맞습니다. 도전은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전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내 안에 여전히 뜨거운 불씨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젊음을 지켜주는 도전은 꼭 큰일이어야 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가보는 동네 산책길을 걸어보는 것도,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는 것도, 평생 해보지 않았던 춤을 배워보는 것도 다 도전입니다. 작은 도전들이 쌓여 우리의 하루에 활력을 불어넣고 결국 삶 전체를 반짝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도전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움켜쥐려는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새로운 시도를 방해하죠. 그래서 진짜 젊음을 오래 지키는 사람들은 도전과 함께 내려놓는 태도를 배웁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때 마음은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바로 다음으로 이어질 젊음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사람. 내려놓음이야말로 다시 젊음을 불러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젊어지는 다섯 번째 태도는 마음을 가볍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쌓아갑니다. 추억도 쌓고 경험도 쌓고 때로는 상처와 분노까지 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진짜 무겁게 만드는 건 짐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 순간마다 우리는 다시 늙어갑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욕심, 지나간 기회에 대한 후회. 이것들이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어 젊음을 앗아가는 족쇄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용서하고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어떤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마음속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장 친한 친구에게 크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손주에게 할아버지, 왜 맨날 인상이 찌푸려져 있어요? 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겠다. 그는 직접 용서의 편지를 쓰고 매일 감사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먹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도, 길에서 만난 아이의 웃음에도 감사함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몇 달 후 그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묘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에서 젊음이 다시 피어난 것 같았죠. 그의 주변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림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는다. 맞습니다. 내려놓음은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분노 대신 용서를, 미련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젊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이를 뛰어넘어 늘 젊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젊음은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호기심을 잃지 않고 웃음을 가까이 두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작은 도전에 나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 이 5가지 태도는 모두 우리 안의 젊음을 지켜주는 열쇠였습니다. 결국 젊음이란 외모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름은 세월의 선물이지만 마음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의 선택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가 바로 나의 젊음을 결정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배우고, 항상 웃고, 항상 사랑하라. 그것이 젊음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배움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웃음은 우리를 가볍게 하며, 사랑은 우리를 끝없이 젊게 만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단지 달력의 숫자일 뿐, 마음의 나이는 언제든 당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작은 호기심 하나로 젊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젊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태도로 젊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그리고 당신의 젊음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